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태백제 8 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왈 미는 가사유지요 불가 사지진이라 이렇게 되는 문장인데요. 백성이 나왔습니다. 이 백성은 가사유지요 가능하다 이거죠. 사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으로 하여금, 백성이란 존재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유하게 하다가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사유지요 이 말은. 그리고 불가사지진이라 하니까 요건 가능한데 이건 불가하다. 사지지.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유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알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논란이 될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공자의 논어를 지금까지의 해석과 반대로 삐딱하게 보기, 삐딱하게 읽기, 반대로 읽기 그런 이제 그 책도 있습니다. 반논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이제 그런 그 비판적으로 공자와 공자의 그 논어를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존재는 요 갈지자들이 지금 요게 뭐냐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일반적으로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란 존재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통치자가 원하는 그것을 경유해서 따라가게만 해야 되고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이 문장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을 무지의 상태로 계속 놔두고 뭘 알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냥 시켜서 그들이 그렇게 따라가도록만 그렇게만 해야 된다. 그것을 백성이라고 공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그렇게 얼마든지 저게 그렇게 익히고 있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런 이야기는 요 문장만 가지고는 해석이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공자가 전반적으로 백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전체 맥락 안에서 이 문장도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요 문장만 놓고 보면 그 해석을 문장 자체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가 민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른 것들과 다 아우러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백성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민이라는 존재는 군이라는 존재와 이제 대비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개념이에요. 민, 군 이렇게. 근데 애당초 어떤 사람은 임금이 되고 어떤 사람은 민이 되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뭐 옛날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믿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임금이고 어떤 사람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그러면 부모를 잘 만나서 혹은 부모를 못 만나서 누구는 임금이 되고 누구는 백성이 되고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야 할 숙명인 것처럼 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철학 사상가들은 그걸 백지 상태에서 놓고
왜 누군가는 임금이 되고 누군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임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지점에서부터 이해를 하기 시작했을 텐데, 그럴 때 이 임금은 실제로 자신의 이 생활상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노력, 개인의, 즉 내가 입을 옷을 내가 벌고 내가 먹을 음식을 내가 벌고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요즘 개념으로 하자면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누군가를 위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사람이에요. 요 군으로 상징되는 이 사람이. 그 군 밑에는 이제 관료들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이 민은 누구냐? 그러면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상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노력만 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그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자연재해가 있고요. 자연재해가 있고 또 외부의 침략이 있을 수 있고요. 전쟁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 내에서 강자들의 침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취약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먹고 자기 입고 쓰는 것은 살 수가 있는데 그 개인들이 그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개인적인 생활상의 노력을 통해서 내 의식주를 해결을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생산한 것의 일부를 떼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것으로부터 내 삶이 도전받지 않도록, 위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기꺼이 이 부분을 제공을 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다른 백성들, 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이게 모인 이걸 가지고 자기의 이걸 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 서비스를 일종의 제공해주는 이 사람들한테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식주라든가 이런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복무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것이 있고 이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게 있는데, 이 임금이 이 백성을 바라볼 때, 이 지도층이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 백성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라면 이 구도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킬 줄도 알고 또 법이라는 것이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 규범적으로 살 수 있고 이러면 이 군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거를 그 식량을 비축을 해두었다가 흉년이 들면 이걸 가지고 백성들을 구제를 하고, 군사들을 양성을 했다가 외부에 침략이 있으면 그걸 방어를 하고,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강자가 약자를 침탈할 때 그걸 보호하고, 이걸 하라고 이 군주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알아서 다 하라고 하면 이 군주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주는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게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한테는 모든 걸 다 알라고 기대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를지라도 삶이 방해받지 않고 위해받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가르쳐 줄 것은 가르쳐 주고 보호해 줄 것은 보호해 주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뭐냐면 애민이에요. 애민. 그리고 이 민들을 끊임없이 이 민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여보 적자. 이 적자처럼 봐요. 적자. 적자가 갓난아이입니다. 이제 막 낳은 아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죠.
누군가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죠.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울 때 이거를 해라, 이거를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또 때로는 이 아이가 그것이 자신한테 위해를 가할 것인지도 모르고, 말하자면 뜨거운 물을 담은 솥단지가 있다. 그러면 그 솥단지를 내가 덮쳤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화상을 입고, 이걸 이 아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 옆에는 뜨거운 물솥단지를 갖다 놓지 않는 거예요. 치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아이를 보호를 해야 돼요. 그게 이 아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는 지금 그런 상태니까 그런 거예요. 백성을 딱 그 시선으로 본다고요. 세종대왕이 이 백성을 어린 백성, 어리석은 백성, 우민,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 있어도 라고 했을 때 그 어린 백성은 제 입장조차도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호해 줘야 되고,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겠고, 뭐가 필요하면 알려줘야 되겠고, 그 알려주는 차원에서 훈민정음이라는 걸 만든 거잖아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우민이라고 썼다고 해서 백성들을 무시한 임금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 민이 그런 거예요. 백성들한테 모든 걸 다 알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유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저렇게 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경유하게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너 그렇게 거기 가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라도 해서 그걸 안 만지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 얘기지. 백성들을 무지의 상태로 놔두자.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이 아이를 무지의 상태에 놔두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군을 민지 부모, 백성의 부모다. 대학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은 백성을 무시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게 이제 저렇게 이 민들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 체제가 필요한 것이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이제 자각하고자 했던 이제 그런 맥락을 읽어야 이게 오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호용 질빈이 나냐요. 호용 질빈이 나냐오 인이 불인을 질지 이심이 나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난. 첫 번째는 호용 질빈. 이 난자를 이야기를 할 때 공자가 이 용자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지난번에 태백제 8 2장을 이야기할 때도 용이 무례즉 난, 용맹스럽지만 용맹스럽되 예가 없으면 난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 용맹을 난하고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건데, 용맹을 좋아해요. 이제 용맹을 좋아한다는 말은, 용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의, 정의롭지 못한,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동력이죠. 용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저지르는 것은 용맹이 아닙니다. 용맹이 아니고 부정의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나보다 더 힘이 센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용맹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맹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용맹을 좋아하는데, 가난을 이 질자는 병이라는 질자지만 여기서는 미워하다라는, 미워할 질자입니다.
미워할 질.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죠. 예. 용맹을 좋아하고 가난을 미워하는 것. 여기 가난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논어의 가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자는 가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당신이 성장했던 환경이 너무나 가난했던 어려운 시간을 어린 시절 이제 보냈었기 때문에 가난을 잘 알아요.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자신이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제 공자가 말하는 가난이 중요한데 이 가난이라는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서 이야기 될 수밖에 없는데 저게 이제 물질적인 소유의 정도인데요. 부와 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단순히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냐 조금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가지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의지하고 관련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내가 가난이 싫다고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나질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면 누구라도 가난이 아니라 부를 선택을 할 거라는 거죠. 공자도 만약에 부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남의 수레에 말에 채찍질을 하는 일도 내가 기꺼이 하겠다고 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면 그것을 얻자고 내 삶을 거기에 소비하지 않겠다. 그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요 부라고 하는 게 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빈도 내가 싫어한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난을 나는 벗어나야겠다고 나는 가난이 지긋지긋하게 싫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뭐냐면 공자가 말하는 건 람이에요. 람. 이게 넘칠 남자입니다. 궁하면 넘친다. 사람이. 넘친다라는 말도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도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적정선이 있고 그 적정선을 넘어섰을 때를 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물을 남용한다 그러면 그 약을 아예 애당초 먹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약을 어느 선까지 복용을 하면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복용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겨서 그 이상의 것을 남용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남용. 그 남이라는 건 적정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적정선이라는 건 내가 그걸 넘기 전에는 괜찮은데 그걸 넘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라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선, 이제 해도 되고 그 이상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선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마련인데 그런데 빈궁해지면 그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잘 알지만 그것을 내가 너무나 미워했을 경우에 근데 나는 용맹을 좋아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난이 내가 이제 뭔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짓을 할 수도 있게 되고 뭐 도둑질을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그런 거를 한다든가 더 크게 무슨 나쁜 짓을 한다든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이 불인을 질지 이심이 남이 아니라 난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타인이 불인해요.
인하지 못해요. 이제 그 자체로 이것은 이제 나쁜 거죠. 타인이 불인을 해요. 그러면 그 불인한 그 사람을 내가 바라볼 때, 대할 때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하고 안 어울리려고 하고 그 사람하고 이제 뭔가 관계를 더 진전시키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를 미워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불인한 그 사람을 너무 심하게 미워하면 그것이 난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것이 난이라기보다 내가 이 불인한 사람을 이심, 이게 너무 이자고 이게 심할 심자인데 너무 심하게 정도 이상으로 미워하는 것이 정도 이상껏 했을 경우에 이 불인한 사람이 나로부터 그렇게 심한 그 미움을 샀을 때 이제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그게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어떤 사회가 어떤 공동체 전체가 이 사람을 그렇게 봤을 때 너무 심하게 미워했을 때 이 사람은 그 사회에서 이제 적응을 할 수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될 테니까 저 사람이 또 다른 차원의 난을 또 저지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불인한 사람하고 잘 지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미워하게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심하게 미워하는 것은 또 다른 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8의 실장 이야기입니다. 11장은요. 자왈 여유 주공지 제지 미오도 사교차인이면 기여는 부족하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요 여자는 만약에입니다. 만일 내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게 이제 목적어가 되는데요. 주공지 제지 미. 요 주공지 제지 미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주공의 재능 여기까지만 하면 주공의 재능 이렇게 됩니다. 요 주공이라는 분은 지난번에도 태백재판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할 때 이 주나라를 세운 분은 무왕이라는 분인데 이 무왕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의 동생인 주공이 무왕의 어린 아들이었던 성왕을 보필을 하면서 한동안 섭정을 했습니다. 섭정을 하면서 이 주공이 실질적으로 이 주왕조 새로 개국이 된 이 주왕조의 초석을 놓게 돼요. 그때 이 주공이 주례라고 하는 이제 이름의 정치 제도와 문화를 이 주왕조에다가 이제 실현을 시키면서 초기 서주 시대의 주나라의 그 훌륭한 정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주공이 보여주신 것이 엄청난 재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주공의 재능입니다. 주공의 재능까지가 주공지 재인데 지미 그러면 주공의 재능의 아름다움. 주공지 재지 미 이렇게 하면 주공의 재능의 아름다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주공과 같은 아름다운 재능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의역을 그렇게 한 건데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고 또 달리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냐면 주공지 제지 미 그러면 이게 이 미자 지미가 이게 이제 줄글로 쓰다 보니까 뒤에 온 것이지만 주공지제와 주공지미를 합해서 주공지제를
지, 주공지, 제, 주공지, 미를 합해서 주공지, 제지, 미 이렇게 썼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주공의 재능의 아름다움, 훌륭한 재능 이렇게 보시면 이 미자를 훌륭하다라고 해석을 해서 주공의 재능의 훌륭함, 즉 주공처럼 훌륭한 재능을 만일 가지고 있더라도 누가냐면 그게 누군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누군가가 주공만큼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이제 참 훌륭한 사람인 건데, 그런데 사, 요 사자는 가정의 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면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사, 교차인이면 이게 교만할 교자고 인색할 인자입니다. 교만할 교, 인색할 인. 만약에 그 사람이, 이런 재능을 가진 그 사람이 만약에 교만한 사람이거나 또는 인색한 사람이면, 그러면 기여는 부족관이 아니라 그 나머지는 좋게 볼만할 것이 없다. 볼 것이 없다.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재능이, 그것도 훌륭한 재능이 일종의 탤런트죠. 달란트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교만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재능이 있는 나와 그런 재능이 없는 그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재능을 저 사람들을 내 아래 무릎 꿇리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것을 무시해요. 저 사람들을. 저 사람들을 무시하는 용도로 나의 재능을 쓴다는 얘기예요. 인색하다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재능을 그들을 위해서 쓰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예요. 이 재능을, 이런 재능을,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재능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어서 그게 축복인 거지, 이 재능 자체를 가지고 있다가 축복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 혼자 남보다 잘났다고 하는데 저 재능이 쓰인다면, 또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좋아지는 삶을 위해서 그 재능이 쓰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선의 편, 선의 편에 있는 재능이어야 그게 진짜 재능이지 악의 편에 서는 재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그 재능이 다른 사람을 더 해하는 데 쓰일 거예요. 재능은 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자체로 훌륭하다 하나다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요리사의 손에 쥐어지느냐 강도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칼은 완전히 다른 용도로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잘 드는 칼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 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무딘 칼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데 쓰여야 그 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예리한 칼이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능을 가지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공자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보다 좋은 건 맞지만 그 가진 재능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재능을 가진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 교만과 인색, 이것은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덤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만과 인색은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연결된 얘기입니다. 무엇이 연결이 된 거냐면 재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용도로 이 재능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똑같은 거고, 사실은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이것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요것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철저하게 내 개인의 사적인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태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라서 인색을 하게 되는 거고, 인색하니까 그걸 교만의 용도로 쓰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다는 것도 덤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